남편 최영호가 요양병원에 들어간 뒤 어느 날부터 전화를 끊고 나면 꼭 웃었습니다. 그 웃음, 저는 처음엔 희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웃음은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배달된 값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순, 올해 68. 오늘 제가 병원에서 본 것들 그리고 끝내 알게 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낯선 친절의 시작. 영호가 병원에 입원한 지 3개월 뇌졸중 후유증으로 오른팔이 말을 듣지 않고 휠체어에 의존합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도시락을 싸서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날도 겨우 숨을 고르며 도착하니 낯선 여자가 남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색 조끼, 명찰에는 유미라라고 쓰여 있었죠. 젓가락을 잡아준 손이 섬세했습니다. 남편의 입가에 붙은 밥풀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유미라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영호 아버님, 한 숟갈만 더. 다 먹으면 나가서 햇빛 좀 볼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 웃음 참 오래간만이구나. 감사해야 하는데 왠지 마음이 서늘했어요. 유미라의 손목에서 반짝이던 얇은 금팔찌가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그 팔찌엔 작은 별 모양 참이 달려 있었는데 알 수 없는 기시감이 스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하지만 생각나진 않았죠. 남편의 변화, 작은 배제의 맛. 며칠 뒤부터 남편은 제가 싸온 반찬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정순아, 다음부터는 간장게장 말고 미라씨가 준 과일 요거트가 입에 맞네. 남편의 말투는 무심했고 제 도시락은 덜어진 채 식었습니다. 병실에서는 자주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고 남편은 화면을 보자마자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누구야? 아, 그냥 병원 분들이지. 짧은 대답 뒤엔 길고 은근한 미소. 김 간호사가 슬쩍 제게 말했습니다. 정순 어르신, 요즘 도우미들 개인 연락 많이 주고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손사래를 쳤죠.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귀에는 이상한 말이 남았어요. 병원분들 아니고 도우미? 복도 끝, 두 사람의 웃음. 오후, 복도 끝 카페 앞에서 남편 휠체어에 담요를 덮어주며 사진을 찍는 유미라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 제 앞에서는 보기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유미라는 상냥했습니다. 아내분 올 때마다 표정이 더 좋아지세요. 함께 산책도 해요. 산책? 우리 둘이서 해본 적은 거의 없는데. 카페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 2개와 사탕 포장이 있었습니다. 포장엔 별 모양이 박혀 있더군요. 유미라의 팔찌와 같은 모양. 사소하지만 찌릿한 불길함이 스쳤습니다. 사라지는 돈, 늘어나는 미소.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을 때 이상한 이체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액인데 자주 일정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죠. 메모엔 짧게 간식 요양 같은 단어가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병실 서랍에서 남편의 카드 영수증을 보았습니다. 휴게 카페 결제, 모바일 상품권, 간헐적인 현금 인출.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할게.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정순아, 나도 내 방식이 있어. 미라씨가 나한테 힘이 돼. 힘이라니. 그 말은 칭찬도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제 자리는 옆으로 밀려나고 도우미가 그 자리를 차지해 들어오는 소리처럼 들렸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 잠깐만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까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둘이 이렇게만. 엿들은 약속. 저녁 면회 시간이 끝난 직후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병실 쪽에서 낮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영호 아버님, 우리 둘이 이렇게만 살면 좋겠죠? 제가 아버님 팔도 주물러드리고 간식도 챙겨드리고. 미라야, 너 없으면 재미가 없네. 내 통장 비밀번호 기억하지? 그럼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이 좋아하는 것만 사올게요. 욕실 거울 속 저의 표정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갈까? 소리라도 지를까?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섰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분노는 증거를 만나야 힘을 얻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낡은 보이스펜을 꺼냈습니다. 손자 영어 공부하라고 사줬던 그것. 다음날 저는 그 펜을 병실 옆 꽃병 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유미라의 팔찌가 스치며 낸 금속성 소리, 사탕 포장이 찢기는 소리, 낮게 웃는 목소리, 모든 게 펜 속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폭로의 그림자. 김간호사의 고백. 김간호사가 밤 근무 도중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순 어르신, 이 말 해야 하나 많이 망설였어요. 유미라 씨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환자랑 사적으로 엮이고 돈 문제까지. 그 집이 아주 흔들렸죠. 원장님은 몰라요? 알아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쉬쉬해요. 보호자 민원 폭탄 맞을까 봐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병실 서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누렇게 접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위임장 사본. 생활비요양 보조 명목 현금 지급 위임. 수령인은 유미라. 남편의 서명은 어설펐지만 분명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저는 끝내 삼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백업하고 통장 내역을 출력하고 병실 복도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미라의 팔찌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별 모양 참. 그것이 언젠가 열쇠가 될 듯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계약의 실체 사랑이 아니고 거래였다. 주말 오후 저는 일부러 병실 문을 조금 열어둔 채 복도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유미라가 들어왔고 남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호 아버님, 어제 보내주신 모바일 상품권 잘 받았어요. 그걸로 간식이랑 제 딸 운동화도 하나 샀어요. 다음 달 등록금도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되도록 현금으로. 정순이가 눈치채면 곤란해. 유미라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버님도 참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대신 우리 약속은 지켜요. 퇴원하고도 계속. 저는 보이스펜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걸 보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다음 수요일 저는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녹음 파일, 위임장 사본, 통장 내역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감췄습니다. 정순 씨, 진정하십시오. 내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돈이 새어 나갈 겁니다. 그래도 절차가 그때 문이 열리며 유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별 모양. 그 순간 기억이 번쩍였습니다. 3개월 전 입원 첫날 간호사 휴게실에서 사탕 바구니를 봤습니다. 포장엔 별 모양. 병원에서 협찬받는 사탕 브랜드. 그리고 유미라의 팔찌. 협찬사 이벤트 경품이었다는 안내문이 그때 붙어 있었죠. 즉, 누구나 그 팔찌를 가질 수 있지만 그날 이후로 늘 같은 사탕 포장과 팔찌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너무 가까이. 저는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CCTV에 나올 겁니다. 사탕이 들어오던 시간, 미라 씨의 근무표, 카페 결제 기록, 그리고 제 남편의 출금 시각. 다 맞물려요. 최후의 대면. 내가 돌보는 건 당신의 병, 당신의 마음은 아니야. 회의실엔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원장, 유미라, 남편, 그리고 저. 원장이 차분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순 씨가 제기하신 의혹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가벼운 농담, 웃음, 그리고 비밀번호 기억하지? 라는 남편의 목소리. 등록금, 현금 계속 같은 단어들이 선명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하얗게 굳었고 유미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그녀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위임장 사본 보호자 동의 절차를 위반했고 수령인의 사적 수혜 정황이 의심됩니다. 침묵 끝에 유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요. 혼자 애 키우느라 돈이 필요했어요. 다들 그냥 눈치껏 아버님도 좋아하셨잖아요. 외롭다 하셔서.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남편은 한참을 입 다물다 낮게 대답했습니다. 정순아, 네가 돌보는 건 몸이었지 내 자존심은 아무도 안 돌봐줬어. 미라는 나를 남자로 봐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모든 걸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했던 건 치료가 아니라 인정이었네. 그런데 그걸 돈으로 샀어. 그리고 가족의 등을 팔았지.
유미라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원장은 단호했습니다. 오늘부로 근로계약 해지,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필요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보호자분께는 병원 차원에서 사과드립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길 남편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정순아, 미안하다.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당신 병은 내가 돌볼게. 약도, 재활도, 생활도. 하지만 마음까지는 이젠 못 돌봐. 복도 창문에 늦은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 낯설었습니다. 해방이라는 말, 그때는 조심스럽게 떠올렸습니다. 병원 앞 가로수 아래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이스팬 녹음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로 스스로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순아, 네가 틀리지 않았다. 다음번엔 누가 너를 남자로, 여자로, 사람으로 봐주길 기다리지 말자. 네가 내 편이 되어라. 저 멀리 누군가 별 모양 사탕 포장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